자, 안녕하세요. 17차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1번 연립 방정식의 의미를 알 수 있다. 2번 연립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의미와 연립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볼 텐데, 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우선 복습입니다. 1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 우선 복습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알고 들어갈 개념으로 1차 방정식, 방정식의 해 또는 근,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알고 가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1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의 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1차 방정식은 미지수의 차수가 몇 차? 네, 1차인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이 뭐가 되도록, 네,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불렀죠.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결국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니까, 네,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방정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방정식의 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1차 방정식 x 플러스 2y는 5를 푸시오. 네, 옆에 조건이 붙어 있네요. x, y는 자연수. 이 조건은 제가 왜 붙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한히 많다 그랬죠.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는 유한계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는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풀어보면, 네,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표로 그려보면 x가 1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안 적어놨어요. 왜?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 x가 3일 때 1, 4일 때, 네, 얘도 자연수가 아니고요. 5일 때 0. 5일 때 0? 0 되나요? 네, 0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문제를 풀 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0도 자연수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0은 과감하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해는 1,2 순서상으로 나타내야죠. 다음 3,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요.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의미입니다. 연립방정식, 연립과 방정식이라는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연립이 대체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연립, 혹시 아는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시절에는 연립주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연립주택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의 아파트랑은 구조가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연립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여럿이 어울린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방정식은 방정식이죠. 자, 그럼 합쳐서 생각해보면 연립 방정식은 결국 방정식이 어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란 방정식이 여러 개 어울려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거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어울려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수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어울려 있다라는 말은. 그래서 수학적인 용어로 이걸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였죠. 몇 개? 여기 써 있네요. 두 개. 이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 자, 이걸 보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말이 너무 길죠. 그래서 간단히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은 뭐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1차 방정식 몇 개를,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것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한대요. 근데 말로 들어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가져왔어요. 네, 지금 보면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묶어놨죠. 네, 이 표시가 묶여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두 개를 묶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묶는 게 뭔데? 왜 묶는데? 네, 묶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할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연립방정식의 의미, 연립방정식의 해 또는 근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연립방정식이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 자, 이걸 보고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댔어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 의미. 자, 오늘의 메인 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정식의 해의 의미는 다들 잘 아시죠? 네, 그 방정식이 뭐가 되도록 만드는? 네, 참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연립방정식에서는 해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인은 매점에서 1,000원짜리 빵과 500원짜리 음료수를 사고 4,000원을 냈대요. 자, 그리고 가져와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합쳐서 5개가 들어있었대요. 자,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지금? 빵 몇 개 샀고 음료수 몇 개 샀고 모르죠? 자, 그래서 빵의 개수를 x, 음료의 개수를 y라 하고 위의 상황을 식으로 바꾸고 해를 구하시오. 단, 빵과 음료는 반드시 1개 이상은 샀대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빵과 음료를 합쳐서 몇 개 샀어요? 5개를 샀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5가 되겠네요. 네, 이상 없죠. 그 다음 빵은 x개 샀어요. 그런데 빵은 한 개에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러니까 1000x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음료수는 y개를 샀으니까 네, 하나에 500원이죠. 그러니까 500y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빵값, 음료수 값을 합쳤더니 총 얼마가 나온다? 네, 4,000원이 나온대요. 식으로 세워보면 1000x 더하기 500y는 400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1차 방정식 식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야겠죠. 자, 풀어봅시다. 먼저 x 플러스 y를 풀어보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x가 1일 때 4, 뭐 등등등등 있는데 x가 5일 때 y는 0이래요. 되나요? 될까요? 네,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빵과 음료는 반드시 몇 개 이상? 1개 이상을 샀대요. 그러니까 빵을 하나도 빵이 아니죠. 음료수를 하나도 안 사는 경우, 네, 이 경우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총 몇 개가 나오겠어요? 만족시키는 해는 하나, 둘, 셋, 넷. 이 4개가 나온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1000x 더하기 500y는 4000. 자, 이걸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면 생각보다 몇 개 안 나와요. x가 1일 때 6, 2일 때 4, 3일 때 y는 2, x가 4일 때 y는 0. 얘도 뭐가 하나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y가 0인 경우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얘 안 돼요. 되는 건 몇 가지 나와요? 그렇죠? 1,6, 2,4, 3,2. 그래서 총 3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을 우리가 각각 풀었어요. 각각 풀었더니 1번은 해가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4개 나오죠. 2번은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3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이 x는 빵의 개수고요. y는 음료수의 개수예요. 그러면 빵과 음료의 개수를 x랑 y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식의 xy와 2번식의 xy는 같은 xy예요? 아니면 다른 xy예요? 질문이 좀 어렵나요? 좀 단순하게 해볼게요. 빵을 5개를 샀어요. 위에서. 그러면 이 밑에서도 빵은 몇 개를 산 거예요? 5개를 산 거죠. 음료수를 2개 샀어요. 그러면 이 밑에서도 음료수는 몇 개 산 거예요? 2개 산 거죠. 네, 다시 질문할게요. 이 위에서의 xy와 아래서의 xy가 달라요? 같아요? 네, 같아요. 같다고요. 즉 1번을 만족시키면 동시에 누구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2번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공통되어 있는 해,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해를 찾아야겠죠. 찾아볼까요? 안 되겠죠. 1, 4, 1, 6이네요. 2, 3, 2, 4 안 되겠네요. 3, 2, 3, 2. 누구 있어요? 네. 3, 2. 3,2가 어떻게 돼요?
중복된다고요.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순서쌍은 3,2뿐이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개를 풀었더니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공통된 건 오직 몇 개예요? 단 하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의 의미가 돼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의 의미 마무리하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5였고요. 1000x 플러스 500y는 4000이었죠. 자, 그래서 두 1차 방정식의 해 중에서 3,2만 유일하게 두 1차 방정식을 모두 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모두 참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둘 다요. 자, 모두 참이 되도록 만드는 공통된 해. 이 공통된 해를 보고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처럼 두 1차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의 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의 해를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 이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연결되어 있는 걸 연립방정식, 묶여 있는 걸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해는 해인데 어떤 해예요? 공통의 해예요. 그래서 공통의 해, 이 네 글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통의 해.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의 의미는 정리를 해보면 두 1차 방정식을 모두 참이 되도록 만드는 해가 연립방정식의 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공통의 해를 구한 거니까 당연히 두 1차 방정식을 모두 참이 되도록 만들어야겠죠. 너무 중요해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서 3번, 4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연립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4차 시가 끝났어요. 15차 시는 이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 배울 건데 왜 배우죠? 사실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좀 돌아가 볼까요? 좀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 이미 풀어봤어요. 그쵸? 이렇게 풀어봤다고요. 풀어봤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풀이법으로 돌아가면 풀이법을 배우겠대요. 풀이법. 대체 풀이법을 왜 배워요? 우리 할 줄 아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표 그려서 하는 거 어렵고 귀찮아요. 지금이야 문제가 쉬워서 그런데 나중 가면 그렇게 표로 그려서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 배우게 되고요. 풀이법도 이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방정식의 의미,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10번씩 써오세요. 네, 벌써부터 야유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10번씩 써오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을 배울 때까지 네, 꼭 해의 의미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